하연은 차가운 병실 침대에 묶인 채 눈을 떴다. 머리에 붙은 전극이 살을 파고들었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하연아,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하자.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그 병을 고쳐줄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 숨이 막혔다. 그 모든 일은 3년 전 시작됐다. 대학 1학년 겨울, 하연은 문학 동아리에서 하늘을 처음 만났다. 하늘은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다. 함께 시를 읽고 밤늦게 카페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던 밤, 하늘이 우산도 없이 하연을 기다리다 젖은 채로 말했다. 나 너 좋아해? 그냥 친구로만 있을 자신 없어. 하연은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 후로 그들은 비밀 연인이 됐다. 아버지는 건설회사 중역이었다. 엄격하고 가정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어머니는 늘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라고만 했다. 하연이 하늘과 함께 있는 걸 우연히 발견한 건 아버지가 하연의 노트북을 수리해 주려다 메시지를 본 날이었다. 그날 밤 집은 지옥이 됐다. 아버지는 하연을 때리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말했다. 내일부터 치료 시작한다. 내 인생을 망치지 마라. 병원은 가족상담센터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다. 첫 상담에서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동성애는 트라우마와 환경 때문이에요. 아버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연은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람은 늘 공부 잘해라, 좋은 남자 만나라만 외쳤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반항하지 않았다. 반항하면 더 세게 묵인다는 걸 알았으니까. 전기 충격 치료는 매주 3번이었다. 전극을 붙이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문장을 반복하게 했다. 충격이 올 때마다 몸이 경련했다. 하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하늘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늘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 기다릴게 라는 글자를 머릿속에 새기며 6개월 후 그녀는 퇴원했다. 겉으로는 정상이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남자 선배와 소개팅도 했다. 어머니는 안도하며 울었다. 하지만 밤마다 하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자신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하연은 이 제24살 작은 출판사에서 일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하늘을 만났다. 하늘은 그대로였다. 눈빛만 조금 더 슬퍼 보였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살아있었구나. 하연은 그 한마디에 무너졌다. 그날 밤 하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 아직도 하늘 좋아해. 아버지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다시 병원 가자. 그 순간 하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연은 그날 이후로 집을 나왔다. 아버지가 문을 잠그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가방을 싸들고 있었다. 나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어머니는 울며 붙잡았지만 하연은 뿌리쳤다. 엄마, 나를 사랑한다면 그냥 내버려둬. 그녀는 하늘의 작은 원룸으로 갔다. 하늘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안았다. 키스도 포옹도 없었다. 그냥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울었다. 하늘은 속삭였다. 미안해. 그때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때문에 내 인생도 망쳤잖아. 하늘은 그 사이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LGBT 청소년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전환 치료의 고통,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어머니의 침묵. 하늘은 조용히 들어주며 메모했다. 이건 폭력이야. 우리가 싸워야 해.
하연은 처음엔 무서웠다. 아빠가 알면 어떻게 해? 회사에 소문나면, 하지만 하늘이 손을 잡아줬다. 내가 숨는 동안 아빠는 계속 승리하고 있어. 이제 내 차례야. 하연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처음 만난 변호사 김서진은 30대 후반 여성으로 과거 비슷한 소송을 여러 건 진행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하연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침묵했다. 증거가 있어야 해. 병원 기록, 상담 녹음, 아버지가 강제 입원시킨 증거.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든 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몰래 병원에 연락해 기록을 요청했다. 처음엔 거절당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와준 익명제보와 언론, 제휴 압박으로 기록이 나왔다. 전기 충격 치료 47회, 강제 약물 투여, 동성애 치료라는 명목의 입원. 하연은 그 서류를 보며 구역질이 났다. 아버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하연이 집에 전화하지 않자 어머니가 몇 번 연락했다. 아빠가 많이 아프시다. 한 번만 와라. 하연은 거절했다. 그 대신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다. 동아리 선배들, 대학 시절 친구들, 심지어 치료 중에 만난 다른 피해자까지. 모두가 조용히 도와줬다. 하늘이 말했다.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야.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아빠를 직접 마주하고 싶어. 하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봤다. 그럼 다치게 될 거야. 하연은 미소 지었다. 이미 다쳤어. 이제 상처를 보여줄 차례야. 기자회견 날, 하연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하늘이 뒤에서 등을 토닥여줬다. 그녀는 숨을 크게 쉬고 입을 열었다. 저는 3년 전 아버지에 의해 강제 전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전기 충격을 맞고 약을 먹고 너는 병들었다는 말을 매일 들었습니다. 그 치료는 저를 죽이지 못했지만 제 안에 있던 나를 죽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치료를 시킨 사람, 제 아버지를 고소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다음 날, 기사는 포털 1위를 장악했다. 건설 중역달, 아버지 상대로 전환치료 소송 제기. 아버지는 회사에서 불려나왔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하연의 휴대폰은 가족과 친척들의 욕설로 가득 찼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메시지가 왔다. 나도 당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하늘은 매일 하연을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재판은 8개월 걸렸다. 첫 공판 날, 하연은 법정에 들어서며 아버지를 봤다. 3년 만이었다. 아버지는 머리가 많이 새었고 눈 밑이 검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검사는 하연 측 증거를 제시했다. 병원 기록, 당시 상담사 녹음, 하연이 치료 중에 쓴 일기. 아버지 측 변호사는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시라고 주장했다. 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연은 증인석에 섰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랑이라면 왜 제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나요? 왜 제가 올 때마다 참아라만 하셨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재판 중간에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그러다 갑자기 하연을 보며 외쳤다. 하지만 너도 잘못이야. 가족을 배신했잖아. 법정은 조용해졌다. 하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가족을 배신한 건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재판은 점점 치열해졌다. 아버지 측은 하연의 과거 남자친구 소개팅 기록, 정상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증언을 가져왔다. 하연은 그때마다 속이 뒤집혔다. 그 모든 게 아버지의 강요 때문이었다. 하늘도 증인으로 섰다.
하연이는 저 때문에 3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제가 더 일찍 도와줬어야 했는데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하연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변호사 입회하에 10분만. 아버지는 앉자마자 말했다. 그만해라. 회사 이미지가. 하연은 웃었다. 아빠, 아직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 없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아파할 줄은 몰랐다. 그 말이 하연에게는 더 아팠다. 아빠는 여전히 제가 병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종 변론 날, 하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판결은 1심에서 원고 승소. 아버지는 손해배상 5천만 원과 공개 사과를 명령받았다. 아버지는 항소하지 않았다. 판결 후 하연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 승리는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전환치료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판결 후 6개월. 하연은 하늘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LGBT 청소년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아버지는 퇴직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다. 가끔 친척들이 용서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지만 하연은 답하지 않았다. 어느 가을 저녁, 하연은 한강 둔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이 옆에 앉아 물었다. 후회해.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다만 가족을 잃은 게 아플 뿐이야. 하늘은 하연의 손을 잡았다. 너는 가족을 잃은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을 찾은 거야. 의 하연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26살.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 위에 새 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이 정말로 사랑이었을까?